안녕하세요. 이범입니다. 잘 지내고 계시나요? 대구는 아직도 좀 코로나 때문에 아직도 좀 뒤숭숭하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살아오면서 오늘은 그래도 우리나라 민족이 참 슬기롭게 잘 헤쳐나가는구나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우리나라 역사가 고난의 역사고 또 고통의 역사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안에서 굉장히 찬란한 문화를 가지고 있고 또 종교전쟁이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던 나라고 또 우리나라의 사상이 굉장히 여러 가지로 다각도로 이제 많은 부분에서 꽃을 피웠고 그래서 아마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이 더 지혜롭고 또 이렇게 어려울 때 더 슬기롭게 헤쳐나가지 않나라는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 공부를 하면서 내가 이 대한민국에 태어난 걸 참 감사하다. 이런 공부를 하면 할수록 이제 어떤 거에도 구애받지 않고 이런 공부를 할 수 있는 게 이렇게 펼쳐져 있었던 게 참 감사했거든요. 특히 저희들 이제 비구니 스님들 같은 경우는 다른 나라에 가서 이래 보면은 제재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자유롭게 공부를 할 수 있게 그런 부분에는 다 펼쳐져 있는 거에 제가 참 감사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시기를 잘 겪어 나가시면 또 여러분한테 또 훨씬 더 좋은 인생이 펼쳐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네. 아마 또 이 시기를 잘 겪어 나가는 사람은 자기 어떤 인생에 하나의 이제 획기적인 일을 또 할 수 있을 것이고 또 아니면 지금 그 자리에 또 주저앉을 수도 있을 것이고 또 그것도 또한 여러분들의 몫이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부분이라도 여러분한테 좋은 쪽으로 선택하기를 바랄게요. 제가 오늘은 여러분들 누구나 다 부자가 되고 싶죠. 그죠? 그 세상에 태어난 사람 치고 부자 안 되고 싶은 사람 없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부자가 되고 싶은데 제가 이제 보통 이제 보살님들이나 누가 오시면 그럼 부자는 되고 싶은데 부자가 되고 싶을 때 본인이 할 수 있는 일은 뭐냐고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그래도 대답을 못해요. 부자는 되고 싶은데 구체적인 방법이나 부자가 될 방안을 아무것도 자기가 이제 계획을 안 세우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보면은 부자는 되고 싶은데 노력하고 싶지는 않은 거죠. 그랬을 때 제가 본인이 위선자가 아니냐고 부자는 되고 싶은데 노력하지 않고 싶은 거는 위선자가 아니냐 이러면은 굉장히 듣기 싫어해요. 사람들은 맞는 말과 바른 말을 하면은 굉장히 싫어해요. 본인이 답답해서 물으러 왔으면 저는 거기에 상응하는 대답을 해줘야 되니까 물으러 왔기 때문에 대답을 해주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안 물어봤으면 얘기를 안 하지만 자기가 답답해서 물으러 와서 제가 얘기를 해줘도 그 말을 싫어해요. 그래서 자기가 자기 위선을 직면하기 싫어서 그 부분을 이제 부인하고 싶은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하물면은 이제 그런 부분에 이제 비난까지도 하게 되죠. 사람들이 자기 인정하기 싫어서. 근데 여러분들이 정말 그냥 소소하게 나는 이제 조금 부자로 살겠다 이런 거는 괜찮지만 제가 보니까 큰 부자들은 분명히 자기만의 투철한 철학이 있어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굉장히 잘 알아요. 그리고 그런 분들은 어떻게 부자가 됐냐고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은 자기가 이것도 또 수행하고 똑같더라고요. 자기가 자기를 굉장히 많이 가만히 들여다보고 또 사색을 하면서 어떤 식으로 이 회사를 운영해 나갈까, 자기가 또 부자가 됐을 때는 어떻게 할까, 또 직원들한테는 어떻게 해줄까, 또 복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줄까, 이거를
부자가 되기 전에 벌써 어느 정도 이 사람들은 다 가닥을 잡고 시작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얘기 들어보면 저는 참 재밌거든요. 그 한 사람의 일생을 제가 그 몇 시간 동안 그 사람 얘기를 들으면은 제가 그냥 그대로 이렇게 다 가지고 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얘기를 이렇게 들어보면은 굉장히 배울 게 많고 그게 수행하고 똑같구나라는 생각을 제가 참 많이 해요. 아, 이런 사람들도 이 사업을 하면서 이 사람은 그 안에서 수행을 하고 있구나. 아, 수행자의 삶을 살고 있구나라는 걸 굉장히 많이 느끼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어떤 일을 해도 자기를 직시하지 아니하면 어떤 전략도 짤 수가 없어요. 본인이 본인을 잘 모르면 지금부터 일부 전진을 해야 될지 또 후퇴를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전략을 짤 수가 없는 거예요. 부자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부자 대열에 들어가려면 내가 어떤 식으로 살아야 되고 또 부자들의 삶을 많이 보아야 돼요. 보고 들어야 되는데 부자들의 삶을 보고 듣고 싶지는 않은 거예요. 근데 부자를 또 그게 부자가 되고 싶은 사람인데도 부자를 또 뭐래요? 비방하고 욕해요. 그런데 어떻게 내가 이게 부자가 되겠어요? 그래서 마인드 자체가 부자가 아닌데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부자가 됐을 때는 분명히 그 안에 자기만의 그게 철학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생각 하루 종일 자기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를 본인들이 한번 보셔야 돼요. 네. 자기가 하루 종일 부자 되고 싶은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지 부자가 아닌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는지 자기 생각에 어떤 집합체를 만들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한번 직시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내 안에 위선이 많은지 아니면 탐욕이 많은지 아니면 시기 질투가 많은지 두렵고 불안함이 많은지 한번 보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얼마나 무지한가 또는 무지함을 감추고 그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가 그걸 한번 자기가 자기를 분명히 직시해야 될 시간을 꼭 가졌으면 하는 거예요. 부자가 되고 싶을 때 자기 마인드 자체가 먼저 이제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에게 와서 이렇게 얘기해 보면 자기의 어떤 치부나 수치스러운 거는 모두 숨기고 싶어 해요. 그런데 이 기도도 궁극적으로 결국은 들어가 보면 잠재의식에 있는 거를 끄집어낼 때만이 자기가 행복해지고 또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더 잘 되고 또 조금 더 다른 삶을 살 수 있는데 그 잠재의식까지도 가기 전에 자기 치부가 드러나는 게 싫어서 안 하려고 그래요. 예. 결국 어떤 그냥 수행 간단하게 10분 20분은 할 수 있지만 결국은 내가 어떤 부분에 바꾸고 싶으면은 그 심층의식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무의식에 잠겨져 있는 그 의식을 풀어내야지만이 내가 깨지고 거기에서 내가 인정할 건 인정하고 또 받아들일 건 받아들여야지 내가 깨지는데 사실은 거기까지를 안 들어가시려고 해요. 어떤 분은 들어갈 줄 몰라서 안 들어가지만 거기까지 인도를 해도 결국은 거기에 들어가려고 하지를 않아요. 자기 인정하기 싫었어요. 네. 그런 부분 보면은 참 이제 같이 기도해보면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이 참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그 김밥하는 CEO 김성호 회장님 제가 책을 봤는데 또 그분 책 제가 다른 거를 또 알면서도 알지 못하는 것들 이렇게 몇 권을 여러 가지를 봤어요. 그래서 또 이제 아들한테 썼던 그런 책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분 이게 제가 이 책을 보면서 이분은 사업을 하시면서 수행자의 삶을 살았구나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근데 그분이 제일 좋아하는 게 노자 도덕경이래요. 그래서 자기는 그 노자 철학대로 그 회사를 운영하고 싶고 직원도 그렇게 하고 운영을 하고 싶고 회장이 그 회사에 있는 듯 없는 듯 그런 식으로 경영을 하고 싶다고 그리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다고 그리고 모든 사람한테 주위의 사람들한테 자기가 이제 보통 가족들한테는 그런 회장님들이 어떤 부분에서는 이제
존경을 받지 못하든가 우리가 늘 알고 있는 부자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굉장히 신경을 쓰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아들한테도 그 아버지가 아들한테 당부하는 말 이런 것도 이분은 굉장히 철학이 있고 뭔가 모르는 자기만의 그 내공이 있구나라는 걸 제가 느끼게 됐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이런 사업을 하면서 자기 이렇게 수행자의 길을 걸어서 걷는 게 아니라 그 마인드 자체가 수행자의 마인드고, 그럼 이 사람은 이 사업을 하면서 보살행을 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뭐 얼마 전에 한국에 오셔가지고 강의도 하시고 이렇게 해서 굉장히 젊은 사람들한테는 아주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회장님이시더라고요. 우리나라에는 참 이런 사람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렇잖아요. 우리나라에 지금 살고 있는 부자들은 사실은 존경의 대상이 잘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런 식으로 이런 분들이 오셔서 부자에 대한 마인드를 가르쳐 주시고 또 부자라 살아갈 수 있게끔 해주시고, 그리고 또 이 사람이 백만장자를 만들고 싶은 사람이 자기가 이제 살아있을 동안은 100명을 만들고 싶다는 그런 자기 어떤 그 이제 계획이 있더라고요.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그렇잖아요. 자기가 먼저 부자 돼보고 부자가 이렇게 될 수 있구나라는 거를 누구한테 이렇게 가르쳐주고 또 그런 거를 이제 이끌어준다는 거는 그거 자체가 자기가 먼저 가서 이렇게 이끌어주는 거랑 똑같아요. 그 저희들이 하는 일이랑 똑같은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 사람이. 그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분이 훨씬 더 역량 있게 모든 사람들을 이제 그런 식으로 부자가 될 수 있게끔 그 마인드 가지고 자기도 잘 살고 남도 잘 살게 해줄 수 있는 그거를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일단 성공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힘이 더 있잖아요. 그래서 이분도 7번이나 실패하고 8번째에 그런 식으로 성공을 하신 거예요. 인생이 완전 파노라마잖아. 그죠? 그런데 이분의 그 이제 자기 마인드를 보면서 내가 참 이분은 잘 사시는구나, 이렇게 사신다면은 나중에 더 세월이 흘러도 정말 잘 살겠다. 그래서 그런 기술을 우리나라에 오셔갖고 또 누군가를 위해서 가르쳐 준다고 할 때 제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감사하고 고맙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마인드도 내가 정말 부자가 되고 싶으면, 정말 부자 되고 싶은 거에 간절하시면은 그런 잘 사시는 부자들도 있을 때 책을 보신다든가 아니면 한번 만나러 가보신다든가 어떤 제스처를 취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부자는 되고 싶은데 그냥 너무 막연해요. 요즘 이 젊은 청년들도 이렇게 와서 얘기하고 보면은 그럼 하고 싶은 게 뭐냐 하면 몰라요. 자기가 뭘 하고 싶은지, 뭘 좋아하는지, 뭘 해서 돈을 벌 건지도 그거 자체도 계획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사람으로 태어나면 자기가 독립적으로 먹고 사는 건 해결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것조차도 지금 해결이 안 된 청소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살아오면서 한 번도 청소년 시기 지나서 성인이 됐어도 자기가 어떻게 살 건지, 어떻게 앞으로 살아갈 건지, 또 결혼을 해서 내가 식구들을 어떻게 책임을 질 건지를 생각 자체를 안 해본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 얘기를 하면 만약에 생각을 해봤으면 어떤 얘기라도 나와야 되는데 그런 얘기가 안 나오거든요. 근데 막연하게 부자는 되고 싶은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그냥 부자가 되는 게 아니잖아. 그죠? 준비를 해야 되잖아. 이렇게 준비를 해가 오면 어느 날 그게 내한테 떨어졌을 때 그 준비된 대로 이렇게 해보고, 또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해보고, 이런 포부도 있어야 되고 또 용기도 있어야 되고 두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는 어떤 내가 그 마인드가 있어야 되는데, 두려운 건 하나도 하기 싫고 불안한 건 하나도 하기 싫고 딱 정해진 것만 하고 싶은데 어떻게 부자가 되겠어요? 그죠? 여러분들 그냥 장사하거나 아니면 공무원 하면 딱 노동의 대가로 먹고 사는 것만 딱 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먹고 사는 거에 조금 더 넉넉한 정도. 근데 부자는 절대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백만장자는 될 수는 없죠. 그죠? 여러분들 노동으로 하는 부자는 한계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마인드로 하는 부자는 무한대예요. 무한대. 그게 우리가 왜 보험을 넣는다, 아니면 10년 정도 투자를 한다 이럴 때 여러분들
보험이 왜 10년 정도 돼야지 해약을 할 때 원금을 주고 또 이제 투자도 10년 정도는 돼야 이제 거기서 이제 말하자면 이자가 붙고 또 이제 부동산 같으면 가격이 뛰고 이렇게 했어요. 그게 시간을 기다려준 대가거든요. 시간을 기다려준 대가고 거기에서 말하자면 가격이 오르고 내리고 하는 거에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그걸 이렇게 보유하면서 거기에 대한 무수한 사유를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면 내가 그걸 지키겠다라고 하는 생각에 가격이 내려도 그냥 보고 있고 가격이 올려도 그냥 내가 그걸 지키고 있는 부분에서 어떤 내가 그 사고하는 그 내가 어떤 돈에 대한 투자의 어떤 그 마인드가 있어야지만이 그게 흔들리지 않잖아요. 그러면 그게 10년이면 10년, 20년이면 20년 내가 거기에 인고의 세월을 보냈는 거 또 거기에 대한 돈에 대한 투자 철학에 대한 사유가 있었기 때문에 그 사유에 대한 대가인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 인생 자체가 시간과의 싸움이에요. 어떤 것도. 그리고 수행도 한 10년 정도면은 어느 정도 가닥을 잡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도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하잖아요. 그렇듯이 이 어떤 부분도 우리 인생에도 운이 10년 주기로 바뀌거든요. 대운이 10년 주기로 바뀌어요. 그렇듯이 이게 어느 한 부분에 단락을 맺는 거는 어떤 대나무에 그 마디가 생기는 정도는 우리 인생에서는 한 10년 정도를 보는 거예요. 짧은 기간은 3년 정도. 어떤 일을 할 때에 결과를 볼 때, 그리고 길게는 볼 때 10년, 아니면 또 20년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 10년 주기가 굉장히 우리 인생에서는 중요한 거거든요. 10년 주기로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 10년이라는 세월을 저희들이 이제 수행을 하다 보면은 어느 정도 이렇게 가닥이 잡혀요. 아, 대충 이제는 마음이라는 게 형체는 없지만 이런 식으로 쓰면은 좋게 가는구나. 아, 이렇게 쓰면 안 되는구나라는 걸 알게 돼요. 그걸 알게 되면은 내가 이제 그 길로 이렇게 꾸준하게 갈 수 있는 거예요. 그 길이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수행하는 거와 또 사업하는 거와 또 이제 부자가 되는 거와 또 투자와 이게 다 하나로 사실은 여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가면 여기서는 같이 이렇게 다 만나는 거예요. 예. 어떤 거에도 거기 안에 내 어떤 사고와 철학이 담겨져 있어야 돼요. 특히나 사업하시는 분들이 그냥 장사하고 내가 팔았는 것만큼 돈을 받는다는 생각을 하시게 되면 큰 부자가 되기는 어렵고요. 어떤 내가 가치를 판다. 그래서 그 사람이 이거를 사가지고 갔을 때 그 돈보다는 훨씬 가치를 그 사람한테 주는 거예요. 그 가치는 돈의 2배, 3배를 주게 되면 그게 나중에 이게 이자가 붙어서 눈덩이로 불어서 다음에 이쪽으로 올 때는 거기에서 또 내가 또 다른 역할을 하게 되고 엄청난 부를 이렇게 하게 되고 그 사업의 성장을 봐서 그 다음 성장을 또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돈과 물건만 보게 되면은 이거는 어떤 일회용에 말하자면 불과하고 어떤 대가나 거기에 대한 물건이나 돈에 대한 가치를 보고 그 가치에 투자를 하고 또 그 내 물건에 대한 가치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이 물건은 내가 팔 때에 나를 파는 거와 똑같다는 생각을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시면은 언젠가는 분명히 성공하겠죠. 예. 그러니까 저희들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이 수행을 할 때 내 일신이 편하고 내가 그냥 이익되고 내 이익에 내 영달에만 이렇게 국한하면은 사실은 수행이 별로 발전이 없거든요. 나도 수행을 한 걸과 동시에 내가 힘들게 했기 때문에 이거 너무 좋은 공부다. 이래서 누군가에게 이렇게 얘기해주고 가르쳐주고 그렇게 살도록 인도해주고 이런 삶이 이렇게 펼쳐지기 때문에 다른 부분은 이렇게 다 제반 시설이 공부를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지는 그 상황이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보시면 그냥 공부를 했을 뿐인데 그 상황이 굉장히 좋게 이렇게 흘러가는 걸 느껴요. 근데 그거는 사실은 지금 아무리 얘기해봐야 여러분들이 이제 경험을 해보셔야지 알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조차도 여러분들이 여러분을 알아야지 제대로 알아야지
내가 어떤 사업을 할 건지, 또 그런 상황이 됐을 때 내 삶의 재무제표를 어떻게 짤 건지, 또 내 삶의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짤 건지 한번 여러분들 이럴 때 생각을 해보세요. 정말 다들 부자가 되고 싶죠? 그럼 지금 부자가 아직 안 되고 싶었던 사람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내 삶의 재무제표, 내 삶의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짤 것인지, 그리고 시장의 흐름에 따라 갖고 내가 어떤 사업을 할 건지. 그럼 지금 시장의 흐름은 지금 하고 있던 사업이 아니고 다른 쪽으로 흐른다면 빨리 전환시킬 수 있을 건지, 그 변화무쌍한 거에 내가 내 마인드가 그 흐름에 맡겨 놓을 수 있는지, 그렇잖아요. 새롭게 내가 그 상황에 발맞춰 나갈 수 있는지 자기를 한번 점검해 보세요. 타진해 보시고 내가 얼마만큼의 부자가 될 수 있을 건지. 그러면 나는 지금 살고 있는 것조차 그냥 요렇게 그냥 사는 것도 괜찮아 하면 그렇게 사셔서 행복하시면 돼요. 그런데 지금 살고 있는 게 행복하지 않다면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나는 없고 지금 내가 벌고 있는 거에 그냥 만족해. 이걸로 만족하고 지금도 행복하다면 굳이 부자 될 필요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부족함에 늘 허덕이고 다들 부자가 되고 싶어 하고 뭔가를 만들어 가려고 하면서도 이게 몸이 안 움직여준다는 거예요. 행동으로 안 옮겨주기 때문에 제가 참 그런 부분에는 이제 답답해서 어떤 부분에는 이제 제가 막 이제 언성이 높아질 때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전략적으로 어떤 사고를 해서 자기가 어떤 사업을 하고 어떻게 투자를 하고 아니면 수행하는 사람들도 내가 어떤 식으로 수행을 해서 이 수행을 이제 제대로 나도 먹고 남도 먹일 수 있는가, 또 내가 역량껏 이런 일을 할 수 있는가. 사실은 이게 바탕이 안 되면 사실 참 힘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늘 하는 말이 수행을 하면서 수행을 하는데 현실이 안 바뀌는 거예요. 현실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지금 공부는 많이 했는데 그걸 여러분들이 공부했는 거를 돈으로 말하자면 전환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만약에 내가 이제 글을 잘 쓴다. 그냥 글만 써요. 근데 그 글 쓰는 걸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이익을 창출을 해야 되잖아요. 궁극적으로는. 그 이익을 창출해야 되는데 여기까지 다 연결을 못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행을 하면서도 그냥 수행만 할 뿐이에요. 거기에서 현실에 적용을 못 시키는 거예요. 현실에. 그러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에 좋아하는 거, 아니면 내가 지금 하고 싶은 일들을 가지고 그걸 그냥 처음에는 취미생활로 해보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그거 취미생활 해보다 보면 이런 재무제표를 짜고 내 삶의 포트폴리오를 짜다 보면은 그게 자연스럽게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익이 생기겠고 이런 식으로 하면 모든 사람한테 좋겠구나. 그러면 내한테는 이익이 생겨서 좋고 그 사람한테는 유용하게 어떤 정보를 줘서 좋고, 또 아니면 책을 내서 또 그 사람들이 내 삶을 또 따라서 지표를 삼아서 살면 좋겠구나라는 이렇게 선순환이 돼야 되잖아요. 그냥 내가 하는 일들이. 그렇잖아요. 꼭 돈을 보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식으로 그것도 다 베푸는 거거든요. 우리가 뭘 베푼다고 해서 내 돈이 다 나가야 되고 내 물건이 다 나가야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거 자체도 내가 100원 그 사람한테 100원으로 팔았어요. 그런데 그 가치가 1000원이고 10,000원이면 그거 자체가 보시하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조금 다각도로 보시고 넓게 보시고 인식 구조를 이렇게 다르게 보시면서 내가 이 사회의 한 일원으로서 또 인간으로 내가 태어났을 때 내가 인간으로 증명해내는 부분이 어떤 식으로 증명해낼까, 이런 거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자기 어떤 부자의 그런 타이틀을 이렇게 만들 수 있겠죠. 그리고 계획을 세울 수 있을 거고 자기 삶의 목차를 한번 이렇게 정해 보세요. 그러면 조금 쉽지 않을까요? 이렇게 너무 먼 얘기 같으면은 우리가 시도도 못 해보지만 내가 내 스스로 어떤 이렇게 목차를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내가 한번 해봐야 되겠다. 오늘부터 계획을 이런 식으로 그러면 여러분이 그거 하는 것 자체가 지금 내가 그만큼 부자가 되고 싶다는 얘기거든요. 이런 얘기를 들어서 내가 바로 어떤 계획을 세우고 하고 싶다는 거는 그만큼 간절하다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간절하게 되면
분명히 그런 일이 여러분 옆에 와 있어요. 그걸 대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손만 뻗치면 이렇게 할 수 있게끔 만들어져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걸 옆으로 보지 않고 뒤로 보지 않고 다각도로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안에 이렇게 갇혀 있기 때문에 못 보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공부를 하면서도 여러분들이 그래도 좀 부유하고 넉넉할 때, 편안할 때 이 공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너무 가난해도 이 공부를 할 수가 없어요. 또 너무 부자는 할 필요성을 못 느끼기 때문에 이 공부를 또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이 공부를 할 수 있을 만큼의 여건이 주어졌을 때, 또 시간도 주어지고 여건도 주어지고 내가 먹고 사는 거에 별로 구애를 받고 있지 않을 때 사실은 이 공부하기는 참 좋거든요. 그래서 여기 오시는 분들은 저는 가급적이면 그 부분들이 좀 넉넉하게 부유해졌으면 하는 마음에 보살님들한테 계속 이제 이런 수행하고 비춰갖고 제가 이제 돈에 대한 얘기도 하고 또 자기 어떤 삶의 재무제표를 잘 짜라, 또 이제 어떤 부분에는 그 마인드를, 투자에 대한 마인드를 먼저 갖춰라, 그리고 애들한테도 그런 부분을 인지를 시켜줘라. 엄마 아버지가 잘 살아야지, 사는 경제관념도 엄마 아빠가 사는 거에 따라가 그게 그대로 애들한테는 보고 배우기 때문에 따로 안 배워도 된다고. 그래서 보살님이나 처사님이 돈 쓰는 개념이나 경제관념을 그런 식으로 가르쳐줘야지, 어느 날 하루아침에 뚝딱 이렇게 사회인이 됐다고 바로 돈을 벌면 바로 돈을 모으고 돈을 관리하고, 이건 안 되거든요. 그래, 돈은 사실 버는 거 내가 잘하는 부분에 돈을 버는 거 따로, 관리하는 거 따로, 유지하는 거 따로,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게 분야가 다 틀린 거예요. 말하자면 국어, 산수, 과학 이렇듯이 이게 분야가 틀린 거예요. 근데 돈을 그렇게 모아보지 않은 사람은 이게 그냥 돈 벌면은 돈이 있지, 돈을 뭘 유지를 하고 투자를 해야 되고 또 분산을 해야 되나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들이 부자인 사람들한테 물어보세요. 돈을 벌기보다 그 돈을 유지하는 게 훨씬 더 힘들다고 얘기해요. 우리도 마찬가지. 수행할 때는 그냥 하면 돼요. 근데 수행을 어느 정도 해서 그걸 유지해 가는 게 굉장히 힘든 거예요. 사실 그게 더 힘들거든요. 왜? 내가 다 알고 있는데 순간순간 에고가 올라와서 잠재의식 속에서 내 어떤 묵은 감정들이 올라오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수행해서 일미지게 유지하기가 얼마나 힘들다고요. 이게 사는 게 하나가 다 수행이면 수행, 이게 다 나중에 끝에 가면 하나로 다 모이기 때문에요. 우리는 이 몸은 개체로 다 떨어져 있지만 마음은 하나로 다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것도 하나에 다 모이게 되어 있는 거예요. 물도 강물이 있고 시냇물이 있고 여러 가지 물이 있어도 나중에 끝에 모이는 데는 바닷물에 같이 모이는 거잖아요. 그렇듯이 우리는 마음은 하나로 다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 가는 길은 한 길이에요. 그래서 끝까지 가보면은 같은 말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종교가 달라도 끝까지 가보면은 그 안에서 나중에 나오는 말은 똑같은 말이에요. 가는 길은 다 달라도 수십 가지고 수백 가지가 돼도, 그렇잖아요. 산에 오르게 되면은 저쪽 뒤쪽으로 올라야 되고 옆쪽으로 올라야 되고 앞쪽으로 올라가도 되지만 산 봉우리 올라가면 정상은 하나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렇듯이 여러분들이 하물며 산에 올라가려고 해도, 험악한 산에 올라가려 해도 산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부자가 되고 싶은데 정보도 하나도 없이 어떻게 부자가 되겠어요? 마찬가지잖아요. 수행을 하면서도 수행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지 여러분도 수행을 잘 하실 거 아니에요. 그죠? 물론 맨 땅에 헤딩해도 되지만 그만큼 늦어지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럴 때 이런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또 심란하고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을, 자기 어떤 삶에 내가 이런 뭐 때문에 이렇게 불안한 건지, 그리고 지금 만약에 돈이 많은 사람은 또 많아서 불안해요. 왜? 이 돈 가지고 놔두고 자기 죽을까봐 불안하고, 또 돈이 없는 사람은 먹고 사는 게 막막해서 또 불안해요. 지금 이제 서서히 이게 길어지니까 전부 다 생활고에 이제 시달리는 거예요. 지금 대구는 벌써 이제 거의 한 달 정도 지금 마비가 되는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뭐 집세다, 이게 세금이다, 이런 거 먹고 사는 거 하루벌어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 또 한 달 한 달 겨우겨우 장사해서 집세 주고 뭐 주고 하는 사람들도 너무너무 지금 불안한 거예요.
예, 다 비축해놓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달 벌어가 다 사는 거지. 그래서 이게 코로나 이상으로 이제 생활고에 시달리니까 거기에 대한 불안감이 지금 엄청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도대체 뭐 때문에 이렇게 불안한가? 이럴 때 나를 이렇게 직시하시고 내가 이럴 때는 보통 그래도 이럴 때를 대비해서 또 나중에는 없어라는 법 없잖아요. 다른 부분으로 또 올 수도 있잖아요. 사람이 사는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이번에 이런 일을 겪어서 한 그래도 2달, 3달 정도는 생활비 정도를 비축은 해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잖아요. 이거는 정말 무방비 상태로 우리가 이렇게 코로나를 맞이하게 된 거잖아요. 무슨 자연재해 같으면은 복구라도 해서 빨리 이렇게 먹고 살 일을 만들지만 이거는 지금 사람을 만날 수도 없고 전부 다 움츠려 들어야 되고 사람이 왕래가 없으니까 이게 엄청나게 지금 다른 사람들이 또 다른 이렇게 시련을 겪으니까 처음 겪으니까 다들 우왕좌왕하게 되는데 분명히 이걸로 저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또 슬기롭게 헤쳐나갈 거라 생각을 하거든요. 각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역량껏 이 시기를 잘 겪어나가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